동의를 했으면은 강간이 안 되는 거는 맞아요. 근데 동의 안 했으면은 강간이 되느냐? 이거는 아니에요. 어떤 경우에는 참 마음이 아프고 개인적으로는 상처가 되는 일일 수 있지만 그게 현행법상 처벌하지 않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하나뿐인 변호사 하나변호사입니다. 제가 이번 시간에는 강간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강간과 동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대응을 못해서 사건이 잘못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동의랑 강간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집중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궁금한 거 있는데 네. 강간은 네. 동의가 안 되지 않나요?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드리면 알죠.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동의를 했으면은 강간이 아니고 동의를 안 했으면은 강간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. 네. 동의를 했으면은 강간이 안 되는 거는 맞아요.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알고 있을 것 같아요. 그쵸? 네. 동의를 했으면은 강간이 안 되는 건 맞아요. 근데 동의 안 했으면은 강간이 되느냐? 이거는 아니에요. 비동의, 동의를 안 한 간음죄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에는 비동의 간음죄가 없어요. 우리나라에서 이제 강간을 처벌하는 거는 강간죄랑 준강간만 있어요. 근데 강간죄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하는 죄가 아니에요. 이거는 폭행이랑 협박이 있어야 돼요. 폭행이랑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처벌하는 게 강간죄인 거고, 이미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에 빠진 상태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하는 게 준강간이거든요. 그래서 이 범죄 성립 요건에는 동의 여부는 없어요. 동의를 했다. 그러면은 당연히 강간도 안 되고 준강간도 안 되겠죠. 근데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폭행 협박이 없으면 강간이 안 되고, 동의하지 않았는데 내가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의 상태에 안 빠져 있으면은 그럼 준강간 아니고 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. 이 폭행 협박이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되어야 해요. 나 이거 반항하려면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반항하지 않았다. 그러면은 강간 아니에요. 무서워서 그냥 네. 가만히 있는 사람. 그러니까요.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죠. 무서워서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었어요 라는 진술하는 경우 많은데, 그거는 현행법상 처벌되는 강간이 아니에요.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진술을 한다? 그러면은 무혐의 처분 날 거예요. 피해자들이 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, 내가 사실은 준강간을 당했는데 준강간으로 고소하지 않고 강간으로 고소를 잘못하는 경우거든요. 왜냐면은 강간이랑 준강간은 입증해야 되는 게 전혀 달라요. 준강간은 내가 얼마나 만취 상태에 빠져 있었고, 그래서 내가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, 그냥 내가 당한 거 당연히 성폭행이겠거니 강간이겠거니 해서 강간으로 고소한 다음에 강간에 대한 피해 진술을 하는데 준강간이니까 폭행 협박이 없었겠죠? 그럼 폭행 협박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무죄가 되는 거예요. 내가 사실은 준강간을 입었는데 이거를 잘 몰라서 강간으로 고소해서 준강간의 요건에 대한 입증을 안 했다. 그러면은 그냥 무혐의. 그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완전히 반항을 못했다. 그러면은 사실 준강간으로 가면은 내가 얼마나 만취했는지 입증을 하고 내가 그게 한거불능 상태였다라는 주장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건데, 이게 강간이 되면은 그냥 이렇게 좀 민거만으로는 내가 한 거였다고 안 보거든요. 이렇게 막 거세게 저항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협박으로 제압당했느냐를 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손으로 좀 밀다 말았어요 라는 취지로 이렇게 스스스 하면서 사건이 진행이 되면은 이도저도 안 됩니다. 그러면 또 이제 그런 말씀 하시겠죠? 이런 경우에 피해자는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라고 하지만 현행 실무상 고소한 죄명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지 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다른 법률로 유율해서 수사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. 수사기관이 그걸 해주면 좋겠지만 그걸 안 해주면 결국 피해자가 자기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면은 내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 같다,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 같다 라는 경우에 이제 피해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? 이때는 사실 정확한 상담을 받아야 돼요. 준강간에 해당하는지, 어떤 죄명으로 고소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사건을 진행을 해야 되고, 어떤 경우에는 참 마음이 아프고 개인적으로는 상처가 되는 일일 수 있지만 그게 현행법상 처벌하지 않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.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경우에 내가 상대방 처벌받게 만들려고 허위로 좀 무리하게 고소하면은 그럼 또 무고가 될 수도 있거든요. 정확한 상담을 받고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게 성범죄 피해자한테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고요.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.